새로울 신, 매울 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매일 저와 함께하는 단짝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우입니다. 네, 뭐 간단하게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현재 MBC 라디오 시사 구독자 91만 3천 명입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거 뭐 제가 엊그저께 들으니까 100만이 되면 뭐 정치인사까지 묶어서 무슨 봄 소풍인지 가을 소풍인지 한다고요? 네. 전 처음 듣는데. 라디오 본부 차원에서 라디오 이미, 시사 본부 차원에서 이미 결정이 됐습니까? 예. 네. 아직 패널에게는 정치인사 패널이시잖아요. 네. 예. 근데 화요일인가 제가 방송 보다 이거 무슨 얘기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죄송한데 김준우 변호사님께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아예 저야 뭐 출연료만 주시면 네, 언제든지. 봄소풍이 좋겠죠? 네. 네. 예. 정치인사 팀도 봄소풍을 원한다. 예. 뭐 김준우 변호사님은 제가 원래 그 자리에 있다가 예. 저를 정치인사가 낳았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낳으신 김준우 변호사. 자, 오늘의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뭐 처음에 1,500명 예상을 했는데 뭐 2,500명 정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 쪽으로 쭉 모였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제에서 이제 이어지는 뉴스인데요. 민주당이 이제 오늘 오전에 사실상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대적인 정부 규탄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전국 지역위원장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이어서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 대회까지 말씀하셨던 이제 국회 앞 계단에서 열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제 추산하기로는 아까 오전에 뉴스 나올 때는 이제 2,000여 명이었는데 2,500명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연석회의에서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그리고 헌정 질서 파괴이자 민주공화국의 전도와 관련된 문제다. 우리가 함께 싸우는 거는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고추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또 대의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깔끔하게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셨던 이상민 의원도 오늘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카메라가 이상민 의원한테 굉장히 집중이 되더라. 표정 하나하나까지 스케치를 하던데. 제가 오늘 이제 당내 인사한테 잠깐 이제 물어봤습니다. 워낙에 뭐 이탈표 관련된 이야기가 많길래 어떨 것 같냐. 지금 방송 나와서 이제 이탈표 얘기하시는 그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그분들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아마 그분들은 부결에 투표하신 뒤에 인증샷을 찍으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당내에서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박범계 의원께 오늘 민주당 왜 이런 대회를 개최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국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이어서 규탄대회까지 민주당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사법적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 그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냐라는 비판의 입장 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러한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과거에 저희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민의힘도 저희들이 오늘 규탄대회를 열었던 그 계단을 가득 채운 적이 있었고요. 네. 또 지금 뭐 규탄대회를 연다고 해서 뭐 사법적인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게 유죄를 단정하는 태도 또 더군다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범죄라고 단정하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현재 윤석열 정부가 검사 독재 즉 검찰권을 앞세운 야당 탄압이요 민주주의 파괴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네, 유죄를 단정하는 태도 자체가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재명 대표 공식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장님 독재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대표와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누신 내용 있으시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뭐 오늘이야 이제 공식적인 행사를 뭐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다 이제 대표님이나 저나 다 임하느라고 뭐 개별적인 의견을 나눌 수는 없지만 매주 월요일에 이제 저희 당 회의가 있습니다. 고위전략회의라고. 네네.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 가을부터 저희 검사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매주 긴밀하게 상의를 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마치 홍위병과 같이 일부 친윤 특수통 검사들을 앞세운
전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이고 정치 탄압입니다. 더 이상 뭐 얘기할 것이 없고 정당 제도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당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 구속영장 청구서 살펴보셨을 텐데요. 저도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희한합니까? 어떤 점이 가장 희한합니까? 우리 신 변호사님 법률관시가 잘 아실 텐데요. 예. 그 3번 나오라 할 때마다 다 나갔죠. 네. 그런데 일반 피의자들도 검찰이 나오라 하면 요즘 사정이 있으니까 조금 하루 이틀 빌미를 좀 주십시오. 좀 연기를 좀 부탁합니다 하는 건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일정 협의를 하죠. 예. 일정 협의 하잖아요. 제1당, 규모는 제1당의 민주당의 당대표가 나가는데 나오는 대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출석 일자를 일방적으로 정했다. 이런 것이 증거인멸. 증거인멸의 시도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하는 것도 증거인멸의 어떤 하나의 증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 외에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라는 큰 공당의 당 대표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 그런 아산무사한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것은 구체적 개별 행위를 통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고도로 높아졌을 때 단죄하는 것이지, 네. 이렇게 당대표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무슨 영향이 높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제가 법조인 생활 수십 년 해봤는데 듣도 보지도 못한 영장 청구서고요. 또 네. 증거인멸의 가능성으로 정진상, 김용, 김만배의 언행을 들었는데, 언동을 들었는데, 네.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본인 자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곽상도 의원은 아들 문제도 피해 나가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정진상, 김용,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가 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언동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연결을 하는 참 기가 막히는 그러한 영장 청구서입니다. 물은 피보다 진하다 이런. 이게 물은 피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는 피보다 더 진하다고 보는 건가요? 네. 자, 그 청구서 하나하나 보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각종 보고서나 문건을 직접 결제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가 충분히 소명된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런 논리가 있더라고요. 성남시장 시절 결제, 이게 직접적인 증거,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있었지 않습니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네. 그걸로 기소를 했죠. 유동규, 김만배, 정진상, 김용씨 등 같은 사람들을. 네. 그 내용과 거의 같은데 그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 시장이 결제한 것이 제가 정독을 했는데 2군데 나옵니다. 즉 제1공단을 분리해서 네. 공원화 사업을 한다는 그 부분만 결제라는 표현을 썼고, 네. 나머지는 다 보고며 보고 승인, 보고 묵인 이런 표현들입니다. 네. 그것도 다 유동규 남욱의 진술이라는 전문 진술에 입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그리고 어떤 분배를 나누는 결정적인 것은 주주협약서, 사업협약서, 공모지침서 이 3가지 문서인데 거기에 네. 이재명 시장이 결제한 게 없습니다. 다 결제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나와서, 자, 그리고 소위 뇌물죄라든지 배임죄, 특히 배임죄 관련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 본인의 치적 쌓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배임의 죄를 범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구조잖아요? 본인의 치적 쌓기가 범죄 요건상 없죠.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정확히 맞습니다. 신 변호사님. 말 그대로 이제 배임죄라는 거, 결국 428억이라는 천화동의 1호 지분에 대해서 그렇게 수개월 동안 떠들었더니 그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이익, 아까 제가 표현한 거, 김용, 정진상 씨 정치 공동체라는 표현은 과 비슷한 그런 내용을 썼잖아요. 본인의 치적 쌓기. 이게 배임죄의 구성 요건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는 건데요. 판사님 왜 이러세요? 변호사가 판사님께 여쭤본 건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것이 소위 경제적 이익과 손해로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연결이 돼야지만이 배임죄가 구성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2015년 기준 2018, 19, 20년에 그 대장동 부지가 시가가 폭등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말 무슨
천공이든 무슨 뭐 점사든 무슨 법사든 네. 완전히 쪽집게처럼 맞추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게 배임이 구성이 되는 거죠. 누가 그걸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을 보여줬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표현을 저는 법률 문서에서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영장 청구 필요성 호소한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정치적 게임이죠. 일종의 지난 대선이 법조 대선, 검찰 대선이었고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정적이었던 그리고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랄까 어떤 임기랄까 또 그 이후에 어떤 자신의 좌표 어떤 지위와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대선 주자 1위 지지율을 나오는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정적 제거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특히 알겠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잠적할 수도 있다라는 걸 하나의 무슨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처럼 증거인멸란에 일시적 잠적을 해서 마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처럼 그런 표현을 썼는데 네. 세상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만천하의 환인 중시에 이런 세상에서 어디를 잠적해요 일시적으로. 네. 어떻게 우리 검찰이 이렇게 됐습니까? 저기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그 검사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디 잠적합니까 어디도. 제가 그래서 오늘 저기 비공개 우리 지역위원장들 회의에서 제일 처음에 올라가서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면서 어디 가실 생각 있으세요? 그랬더니 웃으십시다. 네. 자, 장소 변경 접견했던 거예요. 어제 그 정성호 의원, 김용 정진상 등 장소 변경 접견했던 거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굉장히 비분관계 하시던데요. 거기서 무슨 회의를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이거를 그 증거인멸 우려의 제일 마지막 단에다가 적시를 했더라고요. 설마 했습니다. 저는 이거 써놓을 줄 몰랐는데요. 네. 김용 정진상 씨는 작년 11월, 12월에 10월 11월에 이미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수차례 아마 10수차례 이상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수사가 거의 끝난 상태거든요. 네. 구속 기소가 되지 않으면 그 법무부 제가 장관 해봐서 알잖아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특별면회 형식으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네. 1차적인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즉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이 만나게 된 거고요. 네. 거기서 교도관이 입회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런데 이거를 공교롭게도 2월 13일에 김도우 의원이 법무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딱 그날 밤에 JTBC하고 조선일보가 딱 보도를 하면서 조선일보에서 딱 김도우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았다라고 썼습니다. 네. 그러면 조선일보한테 그거 아니라고 무슨 증거를 대든지 조선일보가 그럼 거짓말했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되지요. 근데 결국은 이 청구서를 보니까 구속 기소된 사람들 인간적인 의리로 가서 만난 거 가지고 일종의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예.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네. 네, 뭐 이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일단 배임액이 굉장히 좀 막대하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4,895억 원에 달하는데 이 액수가 이제 2015년에서 2020년에 걸쳐 성남시의 1년 평균 예산의 이제 16%에 해당하는 막대한 액수다라고 하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이제 유죄를 받을 경우 징역 11년을 훌쩍 넘는 형량이 선고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중하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범죄의 중대성에서 그 소위 배임 액수가 매우 크다. 네. 근데 이 배임 액수 계산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가요? 일반적이진 않죠. 보통 배임이면 이거 30억에 살 수 있었는데 50억에 샀다. 이러면 20억이 딱 떨어지는 이제 배임 액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를 더 벌었을 텐데 저렇게 해서 이만큼밖에 못 벌었으니까 배임이다. 그러니까 흑자도산처럼 흑자 배임인 건데 사실 이제 그런 경우가 기소되는 경우는 좀처럼 없죠. 그리고 기소가 되더라도 사실은 이게 배임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정무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이제 검찰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 갔을 때 그렇게
자신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천화동인 1호의 지분과 관련된 수사를 세게 넣었던 건데 428억.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영장에 전혀 게재가 안 돼 있죠. 배경 사실에다가만 쓱 넣어놨더라고요. 네, 혐의 사실에다가는 못 넣고. 그래서 이 문제가 뭐 실체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 봤을 때는 검찰의 어떤 수사의 결과가 뭐 그렇게까지 이제 검찰이 자신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뭐 그 문제를 떠나서라도 그 네. 아까 뭐 내로남불이나 이런 표현, 아시타비. 네 이런 거 썼는데, 그러니까 검찰의 그 이번 구속영장 저도 일부만 좀 읽어봤습니다만 전반적인 문장 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 뭐랄까 격해요. 네, 정념이 서려 있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이거 좀 적절하지 않다. 변호사들도 왜 상대방 변호사나 상대방을 너무 공격하는 표현을 쓰면 법원한테 주의를 받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격조 없이 쓰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뭐 속아 웃을 일이다,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얘기를 네. 막 감정이 격해서 변호사가 쓰잖아요. 그럼 선배 변호사님들이 이러면은 판사님한테 혼나요. 이렇게 쓰지 마세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다소 원색적인 표현이나 뭐 네. 이런 것들은 별로 이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베이맥 조금 전에- 아니, 한 네. 가지만 베이맥 계산에서 그렇게 흑자 배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대법원에서 그때 그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네. 신흥 그 일공당 공원화 비용, 서판교터널 개통 비용 이거 전부 다 환수한 거다라고 주장한 것이 네. 이재명 대표가 네. 이거 거짓말이다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네. 대법원에서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이거 네. 환수한 거 맞다라고 하는 취지의 판결이 이미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근데 검찰에서는 대법원의 이런 사실 확정을 인정하지 않겠다. 아니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거를 더 벌 수 있었을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 그때도 환수라는 법적 용어와 사회적 쓰이는 표현이 좀 다르잖아요. 아마 네네. 그런 거를 좀 걸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일단은 시작이 됐으니까 어쨌든 네. 이제 국회의 시간 그다음 법원의 시간 차례대로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인터뷰에도 잠깐 소개가 됐던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의 정진상과 김용혜에 대한 이제 회유 시도 그 정황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의 사유로 들어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정진상 전 실장의 변호인 측에서 이제 입장문을 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다. 어제 정성호 의원의 이제 인터뷰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을 일단 발표를 했고 추가로 지금 변호인 측에서 입장 낸 거는 뭐냐면 오히려 검찰 쪽에서 정진상 실장을 별도로 회유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유를 좀 밝히기는 했습니다. 뭐 차담을 먼저 하자고 해놓고 진실을 진술해달라. 면담도 구두조사의 일환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언급을 했다든지, 혹은 이제 변호인이 화장실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담당 검사가 정 실장한테 변호사 너무 믿지 마라. 당신 생각만 해라. 지금 변호사가 도움이 되는지 잘 생각해라. 그리고 좀 독방 생활할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형이 선고되면 멀리 지방교도소에 가서 강력범들과도 혼방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괜찮겠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이게 회유 아닌가요?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회유와 협박이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검찰에서는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한 거다. 우리는 야당 탄압이 아니다라는 이제 억울한 항변을 계속 할 텐데요. 네. 그 부분을 관련해서 저는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이번에 보면 이제 성남 FC 네이버 차병원과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이제 영장에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갔죠. 그러면 최소한 이제 농협이랑 현대백화점 그리고 판교 알파돔 시티 부분은 이제 무혐의로 종결을 정리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가타부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무혐의 종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본인들도 수사를 해가지고 해놓고는 또 여지를 남겨두는 식으로 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매듭 지을 건 지어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 무한 루프로 수사가 가는 거는 야당 탄압 프레임을 그럴 경우에 검찰이 좀 자초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주요 내용에 대한 반박문 형식의 설명 자료를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한 20여 쪽 정도 되는데요. 네. 주요 내용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영리 목적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없는데 공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거는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반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모로 입증한 증거가 관련자 한두 명 진술인데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진술은 크게 번복이 되고 신빙성이 없다. 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영장 청구서 중에서 성남 FC 관련된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좀 두 가지가 하나 걸리는데 하나는
성남 FC가 네이버가 그 광고를 하는데 네이버 이름이 아니라 다른 법인 이름으로 광고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범죄 수익 은닉이다라고 돼 있는 부분 이게 맞나? 제가 아는 바로는 네이버가 거기에 광고를 성남 FC에 광고를 내면 다른 모든 곳에서 광고 요청을 할까봐 스스로 다른 재단 법인을 통해서 광고 내는 것에 요청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좀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준우 변호사와 뉴스 신세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 전반적으로 총평을 한번 좀 이 영장 청구서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 뭐 다 헬마 다 보셨을 테니까 전 제일 좀 재미있다 이렇게 봤던 게 성남 FC 광고건을 놓고 제3자 뇌물을 저지른 것으로 인하여 축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스포츠 분야는 심각한 타격을 입어 규모와 활동이 위축되었고 비슷한 현황과 애로를 지녔던 다른 기업들은 불공정한 조처에 분노하며 경쟁력 훼손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광고 몇십억 대기업이 성남 FC에 준 걸로 스포츠계가 분노하고 경쟁력 훼손이 됐다. 그러니까 조금 무리한 논리 구성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네. 이게 이제 뭐 기업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광고 효과와 이런 것들을 추산해서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이 수없이 많은 스포츠단을 운영하는데 소액주주로서 이거 배임이다. 이거 효과도 별로 없는데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그 정도 범위는 경영 판단의 범위로 이제 놔두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심리적으로 개개인이 그럴 수는 있지만 보통 그런 걸 기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리고 또 예측하는 효과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는데 엄청난 적자가 났단 말이죠. 근데 인천시장을 갖다가 이제 배임죄로 기소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사회 상규로 보면 배임이나 진배 없는 행위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좀 더 훨씬 엄격한 척도가 적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을 검찰이 조금 과도한 표현이나 표현의 인플레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구속영장 자체의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대부분의 스포츠 분야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분노하고 어떤 분야들이 이렇게 심각한 타격을 입고 분노하고 계시는지 매우 궁금하더라. 검찰에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건은 이제 무속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설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한테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는데 특히 이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만약에 민간인이 관저에 출입을 했다고 하면 출입 기록이 남아있지 않겠느냐.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무속인 천공이 다녀갔고 건진법사도 다녀갔다는 제보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 건진 등장. 그렇습니다. 드디어. 뭐 이제 쌍벽이죠. 이제 천공하고 건진이.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다 이제 다녀갔다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이제 배진교 의원의 주장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정석 국방부 장관은 제가 확인한 범위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좀 강조를 했고 관계된 사람들과 대화를 해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진교 의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네. 당시 있었던 군인들이 제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카니발이 2대 들어왔고 아직 코로나 시기였던 때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다 쓰고 있을 때라서 제보자에게 어떻게 그 사람이 천공인지 아는가라고 물었더니 마스크 밑으로 긴 수염이 있길래 저 사람이 천공이라고 확인했다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했더니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한 군 관계자를 저도 알고 싶다라고 하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의 이제 국회 증언에 따르면 어쨌든 내부에서 얘기하는 혹은 뭐 관련자들이 얘기하는 걸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셈인데요. 그러면 또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하고 또 상치되는 거라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김종대 전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왜 그 천공이 다녀가지 않았다는 부인 발언이 CCTV가 없다 삭제됐다라는 확인 이후에 나왔느냐. 본인은 더 확신이 더 높아졌다. 확신의 강도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종섭 장관은 일단 오늘 국회에서는 CCTV 영상이 이제 30일 기준으로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복구가 가능한지는 이제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의원들도
복구되는지 여부를 좀 집중적으로 물어봤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딱 떨어지게 명확한 설명이 나왔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이 이제 출입 기록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배진교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이제 관저의 출입 차량 같은 경우는 군 경찰단에서 차량 번호를 손으로 적어놓고 이후에 이제 전자 인식에 의해서 이제 번호판을 인식하고 그게 국방부 서버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출입 기록은 과거에도 지금도 없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방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위병소에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김종대 전 의원이 어제도 얘기를 하는데 왜 관저 얘기만 하냐. 국방부 서울사무소 출입을 했다라고 본인은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수사도 안 한다. 수사조차 안 한다. 그 부분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국방부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 육군 참모총장 서울사무소 출입 기록을 달라고 했더니 그 사무소만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국방부 전체 출입 기록을 관리한다. 네. 그러니까 따로 천공이 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따로 특정해서 관리되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특정하거나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돌려서 얘기한 것으로 보여요. 글쎄 뭐 이제 이게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뭐 이게 가짜 뉴스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예전에 뭐죠? 그 무슨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랑 달리 요거는 네. 조금 더 공적으로 들여다볼 가치가 저는 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요 관계자분들의 일단 통화 기록을 한번 조회를 수사기관에서 하면 될 문제거든요. 그건 뭐 불법은 아니니까. 네.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이 천공이라는 분의 그 당시 시기적으로 통화 기록을 한번 확인하고 국방부 장관 하고 그다음 부승찬 그 전 대변인이 얘기했던 그 남 장관 한번 소환해서 불러보고 남영신 네. 네. 육참총장 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수사를 어느 정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감찰을 하든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물론 이제 수사기관에서 바로 나가는 게 좀 적절치 않다고 보실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지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판받은 겁니다만 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어떤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민정수석실도 없고요. 네, 그래서 제2부속실도 없고요. 그래서 적어도 특별감찰관은 어쨌든 법으로 있는 거니까 네. 이제는 좀 이게 임명해야 이런 어떤 시시비비를 좀 신속하게 가릴 수 있는 어떤 전담 부서가 지금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뭐 천공은 장윤선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네. 이런 취재 결과를 한번 저희 자리에서 나오셔가지고 하이킥에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자 김기현 KTX 투기 의혹 야 이거 어디로 갈까요? 다 참전 안철수 후보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오늘은 이준석 전 대표까지 참전했어요. 의외로 사안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여당에서 이제 광주 전남북 합동연설회가 광주 광역시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가 다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KTX 울산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 이걸 거론하면서 굉장히 좀 날선 공세를 벌였는데 어제 이제 보면 광주 전남북 합동연설인데 호남 얘기보다도 오히려 이제 울산 얘기가 좀 많이 나온 셈이 됐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영린이다. 1,800배의 수익을 냈다는 의혹을 김 후보가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 의혹 심판할 수 없다.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식의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가 축제장에 횡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 때 이미 사정기관이 탈탈 털었지만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맞받아 쳤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추가로 페이스북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거세게 항의하는 목소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니까 김 후보 캠프가 이 국민의힘 선관위에다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흑색 선전에 대해서 엄중 조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후보의 당내 경선에 대한 교란 행위와 김 후보에 대한 음해, 날조, 인신 모독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렇게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면서 명백하게 이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엄중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건 어떻게 보셨어요? 김진우 변호사님? 이거 굉장히 어렵죠. 이준석 대표도 이게 약간 애매하다. 투기까지는 아니고 투자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결을 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산 거는 훨씬 전이고 나중에 몇 년 후에 이제 그쪽 지역에 근처에 역이 생기는데 약간 노선 변경에 있는 데서 위화력을 행사한 게 아닐까 이런 의혹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근데 보통 이거는 가장 손쉬운 해결은 이제 빨리 팔고 양도 차익을 기부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거 액수가 너무 크던데. 아 그런가요? 근데 예. 몇 년 전부터 이게 계속 문제가 된 건데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만약에 당 대표뿐만 아니라 계속 더 큰 꿈을 꾸신다면 이건 어떤 방식으로도 그렇게 투자 수익을 일정 부분 사회 환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면 결국은 계속 발목을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투자 수익이 좀 크긴 하더라고요. 뭐 1,800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김기현 캠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매입을 할 때 공시지가는 267원에서 432원대였는데 2021년 기준으로는 공시지가가 1,120원에서 2,050원. 이것만 해도 한 대여섯 배 정도 지금 오른 상태고. 뭐 공시지가고. 그렇습니다. 매매가가 얼마인가가 중요해요. 부동산 시장에서 형성된 매매 추정 가격이 평당 3만 원대니까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267원 한 400원이라고 쳐도 400원에서 3만 원으로 올랐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팔고 차라리 좀 기부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 이준석 대표가 끼어들어왔습니다. 어제 이제 합동연설에서 김기현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안철수 후보한테 내가 95% 싸게 드릴 테니까 5%만 나한테 남겨주고 이제 사가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늘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현 후보가 공언한 대로 95% 싸게 저에게 그 땅을 파실 의향이 있다면 제가 빚을 내서라도 구매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95% 할인 구매 찬스다. 대신 공시지가에서 95% 깎아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돈 많이 버시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한 거죠. 예,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준우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